네, 안녕하세요. 너굴곰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돌아온 영상 촬영. 네, 일단은 어떻게 시황부터 볼까요? 네, 오늘 차트를 보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혹시 뭐 저는 뭐 차트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진 않지만은 그래도 항상 차트로 이렇게 문을 여는 제 방송입니다. 네, 여전히 뭐 횡보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벌써 며칠째인가요? 한 일주일째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조정장이 오면 이렇게 며칠 동안은 횡보를 해주는 것들이 인지상정이죠. 네, 뭐 바로 반등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뭐 매수해 놓은 그 코인들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뭐 현금 관망을 한다 뭐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코인 사서 관망한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오늘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다른 알트코인들 보시면은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비트코인이 빠지면은 다른 알트코인은 더 빠지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또 흡성 대법 할 때는 비트코인만 오르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이 그 약횡보나 아니면은 약간의 반등이 있을 때 다른 잡코인들이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패턴들을 보이는데 오늘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계속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횡보를 하는데 이더리움만 계속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더리움이 지금 뭐 최고가를 갱신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야 뭐 예전에 최고가를 갱신했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좀 뒤늦게 온 거예요. 뒤늦게. 다만 예, 이게 놀라울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자, 비트코인이 최고가 원래 지난 2017년도, 2018년도 최고가는 그 원화 마켓 기준으로 2,800만 원이었습니다. 김프 40% 포함해서 이제 김프가 없었다 그러면은 사실 2천만 원이 되는 게 맞는 거였는데 김프가 40% 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2,800만 원에 거래가 됐었어요. 그런데 2,800만 원을 뚫은 시점이 언제냐? 2,800만 원을 뚫은 시점이 한 요때쯤이네요. 이때가 언젠가요? 2020년 12월 25일 그 크리스마스 그때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쯤. 그래서 그때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이더리움 볼까요? 이더리움을 보면 이더리움은 지난 대상승 때 자, 주봉으로 볼게요. 지난 대상승 때 김치 프리미엄 40% 포함해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 250만 원, 245만 원 선까지 갔습니다. 245만 원에서 그럼 245만 원을 그럼 이번에는 언제 뚫었느냐? 이 245만 원을 뚫은 시점이 네, 이때 뚫었네요. 이때가 올해 3월 29일 3월 29일 날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전에 뚫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800만 원에서 지금 거의 뭐 2배 넘게 상승을 했어요. 2배 넘게 한 2.5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이 지난 최고점이라고 봤을 때에 지금 320만 원이면 비트코인에 비하면 아주 귀엽게 올라간 수준이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라갈 여력은 많이 있다. 이더리움도.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이더리움이 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좀 이따 뉴스 끝나고 나서 이더리움이 왜 망할 수가 없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 말씀드렸고 김치 프리미엄 지금 오늘 오후 7시 기준에서 6%대 끼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양호한 수준이고요. 네, 양호한 수준이고 이 정도면은 뭐 추가로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 이상만 가지 않으면 네, 저는 뭐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9%
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트코인은 횡보하는데 이더리움처럼 몸집이 큰 코인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폭이 있는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지금 이더리움이나 이렇게 BNB나 XRP, 에이다 이런 몸집이 큰 코인들이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갉아먹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미넌스가 계속 빠지면서 이제 자발트 코인들이나 메이저 알트 코인들 상승을 시키고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으로 확 자금이 집중되면서 도미넌스가 한번 올려줄 시기가 한번 올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때가 되면은 이제 또 알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왜 비트코인만 상승하느냐, 왜 비트코인만 움직이느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시간이 한 몇 번은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어쨌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온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네, 이제 이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끝나면 그 알트코인으로 다시 그 자금의 이동이 있을 거라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했다가 떨어지면서 알트들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것이 나쁜 신호는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뉴스 시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뉴스 중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여러분.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1월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보유했다.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채굴을 하잖아요. 그 채굴된 비트코인을 매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채굴한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로 훨씬 적게 보내고 있다. 이 말이 뭔가요? 매도를 안 할 거다. 우린 계속 내 개인 지갑에다가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을 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다는 의미는 야, 우리는 비트코인 당분간 매도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왜 매도하지 않을까요? 왜?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더 오를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코인 시장에서는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하는 사람들이 이 채굴자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가 되면 제일 먼저 눈치를 채고 매다 파는 사람들이 채굴자예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영세한 진짜 조그마한 채굴장들 말고 진짜 저기 중국의 비트메인이나 그런 데처럼 진짜 전문적으로 채굴만 하는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중국에 진짜 대규모로 하고 있는 막 그런 채굴자들, 막 그런 채굴자들에 대한 정보력이 제일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굴자들의 움직임, 이게 진짜 엄청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런 뉴스를 접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앞으로 향후에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EC에서 바네크 비트코인 ETF 결정을 최소 6월로 연기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달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 바로 나오죠. 예, 6월로 연기했다고. 네, 6월 17일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날짜로 지정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돼가지고 ETF 승인이 나면 떡상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4월 달부터 미리 가격 하락시켜서 차마 매수하지 못했거나 덜 매수한 세력들이나 기관들,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더 코인을 매수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좀 보입니다. 네, 일단은 6월 17일 우리나라 시간 아닙니다. 미국 시간입니다. 미국 시간 17일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크리스 라센, 새로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그린 암호화폐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린 암호화폐가 무엇이냐? 그린 암호화폐. 자, 여러분들 한창 예전에 이 비트코인 채굴,
이더리움 채굴, 이런 채굴자들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되게 안 좋은 그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채굴기를 계속 돌려가지고 에너지 소비를 계속 시킨다는 거죠. 뭐 어떤 실체도 없는 뭐 암호화폐라는 게 새로 생겼다는데 그거를 채굴하려고 뭐 어마어마한 뭐 전력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야 이거 암호화폐 이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에너지 소비해도 되는 거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 그린 암호화폐는 뭐냐 그럼 그린 암호화폐 이거랑 반대되는 의미겠죠. 반대되는 의미 보면은 보시죠. 여기 리플은 XRP 토큰이 본질적으로 그린 통화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보이십니까? 리플사하고 지금 SEC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코인을 얼마 시작하지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옛날부터 진짜 리플사에서 XRP 관련해 가지고 그린 통화라고 되게 많이 주장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포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채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어떤 XRP 네트워크를 통한 자금의 이동이나 전송이 굉장히 빠르고 시간 단축성도 엄청 좋아지는 데다가 예, 모든 측면에서 인프라도 뭐 별도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이고 그린 통하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갑자기 네 지금 소송 중인 SEC가 예? 그랬다는 거예요.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이 그린 크립토 친화적 암호화폐의 자연 친화적 암호화폐에 우선시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뉴스를 보면은 딱 그렇죠. 네, 이제 SEC가 리플과의 소송을 때려치우고 리플을 오히려 더 밀어주겠다. 뭐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죠. 네,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리플한테는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SEC와 리플의 소송전은 결국에는 그 정재계와 이 세력들 보이지 않는 금융 세력 예, 그런 세력들 간의 어떤 그 조작이다. 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뉴스에 그 SEC와 리플의 어떤 소송전 이렇게 뭐 소송이 있다 그래서 막 폭락하고 야 리플은 망했네 어쨌네 이렇게 막 우왕좌왕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진득하니 투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비트코인 구입하는 기업 증가 보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업들이 보시면 2020년이 암호화폐에 기관이 참가하는 시대의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2021년의 1분기는 유입 페이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다라고 언급했답니다. 네. 보면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1년 1분기 신규 암호화폐 대출액이 200억 달러다. 그래서 2020년 4분기, 그러니까 딱 한 분기 전이죠. 딱 한 분기 전 보다 76억 달러보다 163%나 증가했다. 기업 비트코인 구매 증가, 287% 증가, 315억 달러, 315억 달러. 네. 그런데 의아하죠. 이제 뭐 우리 코인을 이렇게 기업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사고 있는데 왜 코인의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엉거주춤 잘 안 움직입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왜 우리 여러분들 그거 있을 거예요. 주식에 장외 거래가 있듯이 코인에도 장외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P2P 사람과 사람 간의 C2C 기업과 기업 간에 그냥 그렇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주면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제 기업들이 사고 있다라는 거. 왜 기업들이 살까요? 기업이 만약에 비트코인이 앞으로 향후 1년간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분석을 해놨다면은 과연 코인 시장에 지금 들어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뉴스들 보시면 되시고, 자, 이번은 이제 리플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요. 자, 지난 10일 동안 2.2억 XRP를 매도했다. 이 제드 맥칼렙이라는 사람은 이제 리플의 공동 창시자죠.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라는 우리 리플 창시자와 공동 창립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2억 개가 넘는 XRP를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그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리플 보유자들이 이제 리플사의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을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짜 엄청 안 좋아하거든요. 욕을 많이 해요, 실제로.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은 리플을 시장에다 내놓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막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욕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XRP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얘네가 진짜 멀리 보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화폐, 어떤 자산, 이런 것들은, 가치가 있는 어떤 것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이 되어야 더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 한 100명이서 그냥 다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네, 가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신규 코인이 탄생하면 그 코인을 유통을 어떻게 하죠, 보통? 유통을 에어드랍이라는 걸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일반 그 코인 거래하는 거래자들, 트레이더들한테 그냥 무료로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세가 형성되고 시세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XRP는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 XRP를 최대한 많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통용되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리플사 자기네들이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XRP들을 지금 전부 다 흩어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가격 상승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 독일 연방의회 통과했다. 네. 그 암호화폐 투자를 이제 앞으로 허용하겠다. 그 기관 투자가 이제 허용하겠다라는 뉴스입니다. 독일에서. 네. 그러니까는 뭐 결국에는 계속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네. 계속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뉴스는 좀 중요한 뉴스들은 좀 설명을 드렸고, 뉴스피드를 보면은 뭐 되게 뭐 좋은 뉴스가 많습니다. 뭐 이 BTC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 채굴자들이 팔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 뭐 이런 거 있고요. 네, 뭐 국내 최초의 코인 간접 투자 공모 펀드가 내달 초에 나옵니다. 한국에서 금융감독원이 그 펀드를 승인할 거랍니다. 코인 투자 펀드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를 불법화를 할 수 있다고요? 불법할 것 같았으면은 이거 승인도 안 해주죠. 금융감독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문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뉴스는 다 설명을 드렸고, 원래는 이제 뭐 뉴스 시황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코린이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코인에 대한 어떤 용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좀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달을 좀 교육을 시켜 드려야 되는데, 이제 시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제가 지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어떤 코인 시장에서의 어떤 용어들, 예를 들면 뭐 플랫폼 코인이 뭐냐, 이제 코인이 뭐냐, 그럼 토큰과의 차이점은 뭐냐, 그럼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의 개념은 뭐냐,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코인에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에어드랍이라는 건 어떻게 받는 것이냐, 뭐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념들에 대한 그런 방송을 또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그 영상이 도움 많이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쉬십시오.